살짝 제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우리 앞부분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시니까 조금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뒷부분에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관련도 문제들 얘들을 위주로 많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엑셀을 실행해서 90페이지죠? 90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07번 문제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07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 분이 다른 센터에서 공부하신 분이 상설시험을 보고 왔대요. 상설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필기를 잘 모르겠어서, 필기는 컴퓨터로 나오니까 컴퓨터 화면에다 찍으면 답이 되는데 실기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요, 코팅지로 나오더래요. 문제가 코팅돼서 나오더래요. 코팅돼서 문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입력하는 건가 봐. 그걸 갖고 계산하고 그러나 봐. 그럼 코팅을 했으면 뭘까요? 다음에 그 코팅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요, 문제 종류가 한 100가지를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100가지. 그래 놓고 1번 수검자는, 1번 홍길동 씨는 1번 유형을 풀으라고 그러고, 2번 수검자 일지매 씨는 3번 문제 풀어보라고, 3번 유형을 풀어. 그러니까는 코팅된 게 한 100가지가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문제지가 이렇게 문제지가 있는데 거기다 코팅을 했대. 코팅을 했대. 예전에 우리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보면 문제지 주면 여기다 낙서하지 말라 그러고 OMR 답안지 답만 체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운전면허 시험이 바뀐 거 아시죠? 컴퓨터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문제지에다 막 표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도. 근데 실기시험은 문제지를 똑같은 걸 내놔봐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겠지. 2가지 유형이라 그러면 외워갖고 뒷사람한테 야 이런 거 나와서 알려주면 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수검자가 만약에 20명이 시험 본다 그러면 서로 다 다르게 문제를 주겠지. 옆사람 보이지도 않아. 칸막이를 쳐놨기 때문에 앞사람 보이지도 않고 앞사람도 저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덕지덕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이렇게 코팅돼서 나왔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똑같은 문제가 다음 사람에 전달하기가, 문제를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공개를 안 하나 봐요. 상설시험, 실기점, 시험은. 정기시험은 문제지 줘요. 갖고 나가라고. 근데 정기시험이나 상설시험이나 방법론은 똑같잖아. 처리하고 함수 계산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한번 볼게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네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생년월일을 만들으래요. 참 애매한 게 나왔네. 메모장을 가지고 한번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B의 세 번째 셀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뭐를 생년월일로 표기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등록번호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1978년 10월 10일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만들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요 글자. 요거 갖고 자르면 되잖아.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 물어봤냐면요, 데이트 함수라는 걸 이용하고요. 데이트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함수 쓰라고 그러고요. 레프트 함수 쓰라고 되어 있고, 미들 함수 쓰라고 되어 있고,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쓰래요. 앰퍼샌드는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최대 함수를 3개까지 쓰라 그래요. 보통 1개만 쓰세요 라는 것도 있는데 2개를 쓰는 게 많고요. 2개를 쓰는 게 3개를 쓰는 것도 나와요. 쓰라면 써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럼 데이트가 뭔지부터 알아야죠. 함수부터 설명을 드려야죠. 자, 데이트는요, 데이트는 안에다가 년, 월, 일이라고 쓰면 돼요. 즉, 데이트, 가로 열고, 1978, 10이라고 쓰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요, 1978년 10월 10일 날짜로 변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데이트 안에 여기다가 한번 제가 써볼게요. 넣은 데이트 안에다가 가로 열고 하면 2요. 몇 년? 2000년 몇 월? 3월 며칠? 9일이라고 쓰면 날짜가 돼요. 자, 이번에 또 이렇게 써볼게요. 데이트 1999년 15월 67일 뭐 이상한 날짜가 됐죠? 그럼 67일은 15월은 어떻게 돼요? 15월은 12진법이니까 1년 넘기고 나면 2000년 3월 되겠네. 1999년 15월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3월하고 같잖아요. 근데 67일이니까 30일, 31일 넘기고 나면 며칠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고. 알아서 날짜가 변해요. 그런데 이거를 1999년 15월 67이라고 쓰면 이건 글자예요. 날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글자라고. 이런 날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함수 안에서는 환산을 해요. 자기가 년월일을 맞춰가지고 환산을 시켜주니까 되게 편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978년 10월 10일이 되는 거죠. 문제는 1978을 잘라와야죠. 10도 잘라와야죠. 12도 잘라와야 되죠. 잘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무슨 함수가 나왔냐면요, 레프트 함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레프트요. 레프트는 글자를 주고 여기다가 개수를 줘요. 는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이 뭐예요? 주민번호죠. 주민번호. 거기에서 2개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2개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주민번호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B의 세 번째 셀이니까 여기 B의 세 번째 셀이잖아요. 그렇죠. 781012. 그러니까 거기에서 왼쪽에 2개를 자르니까 뭐가 나와요? 78이 나왔죠? 78이 나왔어요. 여기 왼쪽에 잘랐잖아요. 자, 이번에는 미들 함수를 설명할게요. 미들. 글자, 위치, 개수. 는 MID B의 세 번째 셀, 3, 2. 그럼 뭐가 되냐면은 미들은 중간에 낀 걸 자르는 거예요. 자, 10월을 잘라야 돼. 10월을 잘라야 되는데 중간에 꼈잖아요. 왼쪽에서 2개, 왼쪽에서 3개, 그럼 이렇게 자르면 되고, 오른쪽에서 2개, 그럼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중간에 꼈잖아. 그럼 왼쪽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이거란 말이야.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2개 이런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러면은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다섯 번째 두 개 자르면 뭐가 돼요? 다섯 번째 두 개 자르면 1, 2 요거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러면 걔네 78 잘랐고 10 잘랐고 12 잘랐잖아. 아 근데 여기 뭐야 요거 아 이게 1978이라고 써야 되는데 19는 없잖아요. 얘 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야 돼. 그러니까 결과를 78이라는 글자하고 19라는 글자하고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는 19라는 글자랑 아까 78이라는 글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앰퍼샌드를 써주면 뭐가 되냐면 1978하고 붙어. 그러니까 요 1978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결합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는 19랑 앰퍼샌드 이거랑 결합을 하면 얘는 뭐가 되죠? 197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척착착 이제 진행을 해야지. 자, 데이트는 뭐라고요? 날짜를 만드는 함수예요. 그래서 는 데이트 문법이 안에다가 년, 월, 일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1978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몇 월인지 며칠인지를 쓰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란 날짜로 변해요. 그럼 생년월일로 표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1978을 어떻게 잘라요? 78은 자를 수 있잖아. 78을 잘랐는데 19를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19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78이 아니라 1978이 되는 거죠. 그럼 197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1978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죠. 10월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0월은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2일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키보드로 쓰시려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이렇게 나열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함수 문법 구조를 학습을 하셔가지고 종에다 써보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나열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데이트라는 함수 안에 년, 월일을 표기하는데 년은 아까 7, 8을 잘라왔고 월은 10을 잘라왔고 일은 12를 잘라왔지 않습니까? 잘라온 거를 각각 여기다가 함수를 따로따로 써서 그 사이사이에다 년, 월, 일 쓰는 자리에다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원래 앰퍼샌드 안 써도요. 78년이잖아요. 78년. 이 사람 78년이잖아요. 그럼 1978년이라고 엑셀이 알아들어요. 안 써도 그 답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말이 없어도, 이거를 없어도, 앰퍼샌드라는 말이 없어도, 앰퍼샌드 쓰지 않아도, 알아서 78년은 1978년이지 2078년은 아니거든. 알아서 계산은 해요. 근데 문제에서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틀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열했는데, 이 길게 나열한 거를, 이걸 통째로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라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70, 이게 90쪽인 거예요? 네, 90쪽. 1번 문제. 자, 이렇게 놨으니까 이거 다 공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요. 오른쪽 91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입력하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수식의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92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는 데이트 괄호 안에 년, 월, 일 쓰는 자리에다가 19 앰퍼센드 쓰고 레프트 쓰고 컴마에 미들 쓰고 컴마에 미들 썼잖아요. 그에 대한 해석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의해서 마지막 4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978-10-12 이렇게 나오래요. 이렇게 나오래요. 이렇게 나오라고 출력 문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서 요렇게 YYY-MM-DD로 바꾸래잖아. 이 형식으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 그럼 바꾸세요. 바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동 처리를 쫙 하면 그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푼 것을 여러분이 메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오, 야, 이렇게 하는 거래. 야, 이거 외워. 이 길어서 못 외워요. 의미도 모르고. 쪼갰잖아요. 자, 데이트는 뭐라고요? 년월일을 숫자를 넣어주면 알아서 그것이 날짜가 되게끔 해주는 함수고요. 레프트는 어떤 글자 중에 왼쪽에서 몇 개를 잘라버리고 싶을 때, 꼭 필요할 때 잘라내는 함수가 레프트 함수고요. 미들은 중간에 낀 거를 자르는 거고요. 라이트는 아직 안 나왔죠. 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요, 얘예요. 성별 코드. 성별 코드가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성별 코드가 8가지가 있어요. 예. 9, 0, 1, 2, 3, 4, 5, 6. 8가지가 있어요. 홀수는 남자고 짝수는 여자입니다. 9번과 0번은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1번과 2번은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3번과 4번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5번과 6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 그러니까는 화교, 그 다음에 결혼 이주자.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주자들 있죠. 베트남, 필리핀에서 이주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외국인 근로자. 그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남자 5번, 여자가 6번이 되는 거예요. 성별 코드가 우리나라에 8가지가 있는데, 9번과 0번은 생존하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취업하실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취업 안 하시잖아요. 115살, 106살인데 취업은 안 할 것 같고, 3번과 4번도 이제는 취업을 해요. 아르바이트 많이 해요. 00년생이 나이로 15살, 16살 됐잖아요. 그리고 5번과 6번 많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 코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하라 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꼈으니까 무슨 함수 써야 돼요? 미들 함수 쓰는 거죠. 는 MID 괄호 열고 B의 세 번째 셀 컴마 몇 번째? 8번째 컴마 1.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상계잖아요. 8,1이 되는 거죠. 예. 아까 여기는 3,2 5,2라고 했지만 요거는 8,1이죠. 한 개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짝수 홀수를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뒤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2번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는 뭐냐면 대여일자래요. 대여일자와 반납일자를 이용해서
대여 기간을 계산하래요. 이 문제가 그거예요. 그럼 볼까요? 대여 일자가 어딨나 보세요. H의 3이네요. 대여 일자는 H의 3번 셀이고요. 반납 일자는 I의 세 번째 셀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느 셀이 큰 날짜예요? 빌려간 날짜가 작고 반납한 날짜가 크죠? 예. 만약에 직접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써요. I3 빼기 H3 이렇게 써요. 이렇게. 직접 계산할 때는 반납일자가 크잖아요. 빌려간 날짜 후에 반납을 하는 거니까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를 해야 돼요. 거꾸로 작은 날짜 빼기 큰 날짜라면 오류가 나요. 얘는 음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날짜도 숫자로 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숫자는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날짜는 오류가 나요. 예. 그런데 함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작은 날짜 그 다음에 큰 날짜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슨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함수를 쓸 때는 함수 속에는 작은 날짜 앞에 쓰고 뒤에 큰 날짜를 써요. 반드시 날짜와 연관된 날짜와 날짜를 두 개를 주고 계산해라 할 때는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써요. 근데 여기 무슨 함수 쓰래요? 데이스 360을 쓰래요. 는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H3 컴마 I3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 문제지 뭐라고 돼 있어요? 미국 방식을 쓰래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방식을 쓰라 그러면 나라 방식을 쓰라 그러면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미국식을 쓰니까 옵션을 생략해도 돼요. 기본값이 미국식이거든. MS사가 미국식이 1번이고 유럽식이 2번으로 만들었지 유럽식을 1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MS가 미국 건데. 예. 그래서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데이스 360은 1년을 360 한 달을 무조건 30 2월달도 30 그렇게 만들어서 계산한 함수가 데이스 360입니다. 그러면 2월 5일날 빌려가서 3월 5일날 반납하면 며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냐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윤년 있잖아요. 윤년. 그럼 29일이 될 수도 있고 28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이트 360은 무조건 30이야. 2월도 30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2월 5일날 빌려가는데 3월 5일날 반납하면 28일이나 29일밖에 안 되지만 데이트 360은 무조건 30으로 나오는 거야. 한 달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한번 풀어볼까요? 는 데이스 360 여기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1년을 무조건 30일 그리고 한 달을 무조건 12달 해갖고 30일 기준으로 날짜와 날짜 사이 수를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작은 날짜 콤마 큰 날짜 그리고 여기 메소드라고 있죠. 메소드 옵션이 있는데 메소드가 안 나와요. 지금 보통 다른 거는 뭐 0 어쩌면 1 하고 뜨잖아요. 얘는 안 나와. 안 나올 때는요 FX를 누르시는 거예요. FX 누르면 제대로 여기 딱 떠요. 이렇게 여기 뭐냐면 false를 설정하거나 생략하면 미국 USB 방식이고 true를 설정하면 유럽식이래. 근데 생략해도 된대. 미국식은 뭐라고 쓰면 0이라고 쓰면 0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1로 쓰면 뭐야? 유럽식이래. 근데 유럽식이나 미국식이나 답은 똑같아 보이는데 쓰지 말자고.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필기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VLOOKUP, HLOOKUP 뭐 그 다음에 랭크 함수 거기 옵션에 0이냐 1이냐 어떤 걸 생략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필기에 나온다 그랬고. 한번 보시면 5월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5월달은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월 6일날 반납하고 빌려가서 6월 6일날 반납하면
이 사람 31일간 빌려간 거거든? 근데 30으로 나와. 여기 조금 안 맞죠? 그렇죠? 여기 좀 안 맞지. 근데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관련된 함수 중에 아까 보셨던 데이트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년월일을 쓰고 거기에다가 년월일을 잘라야 되잖아요. 몇 년, 앞에서 몇 개, 뭐 몇 월, 그럼 중간에 몇 개 잘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지금 세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데이트, 레프트, 미들 해가지고 세 가지 함수가 추가됐고 %까지 나열됐으니까 굉장히 길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이런 데이스 360은 날짜와 날짜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데이트 360 괄호 열고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쓰면 이게 작은 날짜잖아요. 그렇죠? 작은 날짜고 이게 큰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뺄셈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고 함수에는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 뒤에 큰 날짜를 대부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 데이스 360 잘 안 쓰실 수 있어요. 대신에 뭐 쓰는지 아세요? 실무에서는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 써요. 실무에서는 실제로. 근데 데이트 디퍼런스는 뭐냐면 날짜와 날짜의 디퍼런스니까 뭐예요? 차이죠. 날짜와 날짜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를 써요. 근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이 함수 목록표에 없어요.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함수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 자체가 없어요. 사용은 하는 함수인데 여기 데이트 디퍼런스가 없잖아요. 없어요. 쓰기는 쓰는 함수인데 안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는 못 내요. 말썽이 되거든. 없는 거를 왜 쓰냐 이거야. 여기 있는 거를 써도 헷갈리는데 왜 없는 거를 출제하고 그러냐 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실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있든 없든 내가 쓸 줄 알아야 되잖아.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는 데이트 디퍼런스 가로 열고 작은 날짜 큰 날짜 무조건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 앞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y m t ym 이거는 md 이렇게 쓰나 그럴까요? 5가지 옵션이 보통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1988년 11월 11일 날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 강의 시작한 게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 시작한 게 요 날짜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2015년 7월 21일 오늘이잖아요. 그럼 과연 만으로 몇 년이 일했을까? 만으로 몇 년 제가 강의를 했을까?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자, 는 데이트 diff 함수 목록이 안 나와서 직접 써야 돼요. 그리고 작은 날짜 큰 날짜 y를 써요. y 만으로 26년 했대요. 26년 몇 개월인지 몰라도 하여튼 26년은 했대. 만으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y 대신에 m 쓸 거예요. 그랬더니 320개월 했대요. months 320개월 일했대요. 320개월 며칠인지 몰라도 320개월 했대요. 자, 이번에는 D라고 쓸 거예요. 며칠.
9,748일째 강의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얘는 Y. 몇 년. 만으로 몇 년이죠. 26년 몇 개월 며칠 따지지 말고 하여튼 26년이야. 하루가 모자르면 25년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몇 개월. 애기가 몇 살이에요? 우리 애기가 27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때 M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애가 태어난 지 100일 이런 거 따질 때 그걸 D를 쓰는 거야. Day. 그런데 애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2년 3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YM을 써볼게요. YM. 그러면 26년 8개월째예요. 제가 지금 26년 8개월째. 그러니까 320개월이라고 했는데 320개월은 12로 나누면 26년이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개월수가 있잖아요. 나머지 개월수. 1년 3개월 됐다. 아기가 15개월 됐어요 라고 하는 엄마도 있지만 1년 3개월입니다 라고 하는 엄마도 있잖아요. 그때 그 1년은 Y라는 코드를 쓰고요. 옵션을 15개월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M이라고 쓰는 건데 1년 3개월이라고 된 사람은 12개월치 빼야지는 거죠. 연도수 빼고 나머지 개월수가 3개월 남은 거죠. 그때 YM이라고 쓰는 거예요. YM. 그러면 저는 26년 8개월 하고 며칠이 되는지 또 나와야 되잖아. 그때는 MT. 그러니까 26년 8개월 10일한 거예요. 전체로는 9,748일 했지만 그리고 320개월 했지만 사실은 26년 8개월 했단 말이야. 그럼 8개월하고 나머지 며칠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10일 했다고. 10일 했다고. 그러니까는 26년 18개월 10일째 오늘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거는 뭐라고요? 만으로 연도만 연도 수만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죠? 개월수 총 개월수죠. 총 개월수만. 이거는 뭐죠? 총 일수. 요거는 뭐죠? 연도를 제외한 개월수. 이거는 월수를 제외한 일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지금은 연말정산이라든지 퇴직금, 특히 퇴직금 정산할 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연봉제로 하니까 연봉 안에는 보너스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지만 퇴직금도 들어가 있지만 과거에는 월급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7개월 일하고 나가면 10년치 그거를 10달이니까 10번에 의해서 10달치 월급을 더 준단 말이에요. 퇴직금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계산할 때 이 사람이 정확히 몇 년을 일했는지 알아와야죠. 9년 11개월 일했어. 그래도 9번밖에 안 주지. 10년치는 못 채웠잖아. 그런 거를 정확히 계산할 때 쓰는 게 이 함수예요. 근데 9년 11개월치 일했으면 10달치 주지. 사장님이라면. 근데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개인기업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그래서 뭐 만으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냥 순수한 연도수만 하는 거죠. 9년 10개월이면 9년 11개월 29일 일했다? 그래도 무조건 뭐다? 9년치만 되는 거죠. 그렇게. 요 5가지 옵션에 의해서 요 5가지 옵션에서 실제로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데이스 360은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날짜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룰이 있어요. 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뭐 10가지, 11가지가 있는데 똑같아요. 룰이. 한 개도 안 틀려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합계 구하는 과정을만 아시면
평균 누구 하고 뭐 누구 하고 뭐 누구 하고 다 구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무슨 함수를 구하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근데 표준 편차는 몰라도 합계는 계산할 줄 알거든? 그러면 합계 계산하듯이 쓰면 돼요. 함수는 제공해 주니까 문제에서. 그럼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추신구가 우주고래요. 우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이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거예요? 만약에 내 맘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자, 보세요. 우주고가 여기 있으니까 83, 84, 77 요 세 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여기 컴마 여기 찍으면 세 개를 찍었잖아. 내 맘대로. 여기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해 드려 볼게요. 이게 다 우주고잖아요. 우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여기다가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컴마 하고 내 맘대로 찍었잖아. 그럼 평균이 나오잖아요. 이거 내 맘대로 풀었잖아. 함수는 썼어도.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야, 그게 뭐야? 그럼 얘가 우주고가 아니라 얘가 우주고면 어떻게 돼? 그때는 내가 고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채점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꼭 무슨 함수를 쓰시오라고 하는 거지. 내 멋대로 쓰려면 되게 복잡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쓴다 그러면 저는 이걸 쓸 거예요. 에버리지 if라는 거를 써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주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얘들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 답은 똑같아요. 에버리지 if는 sum if, count if랑 같은 계열이에요. 다음 데이터 중에서 우주고가 어디 있니? 우주고 여기 있어.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어디 있니? 이쪽에 있어. 그럼 평균 계산의 에버리지 if. 그럼 이게 sum if는 뭐예요?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합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기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dAverage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럼 써볼게요. 여기다가 dAverage 여기 있네. dAverage 세 가지 갖다 써요. 밑에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아까 제가 에버리지 if를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만 블럭 잡고 여기 종합점수 여기 알맹이만 블럭 잡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다 잡아요. 근데 성명은 필요 없죠. 솔직히 추신고에서 종합점수만 필요한 거지 성명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다 잡아요. 그냥 다 범위에 넣어요.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요 반드시 알맹이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게 데이터베이스고요. 컴마. 필드래, 필드.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종합점수. 종합점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종합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종합점수의 dAverage니까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종합점수를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우주고죠. 우주고. 근데 이렇게만 찍으면 안 돼. 반드시 뭐가 우주고냐 이거죠.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추신구가 우주고라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블럭을 잡을 때. 추신구가 대한고일 때 그때 그래 좋은 질문 하세요. 추신구가 대한고 계산 못해요. 응? 추신구가 대한고가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못한다고. 만약에 추신구가 우주고 대한고를 세 개를 블럭 잡으면 우주고나 대한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로 인식을 하는데 추신구가 우주고 같으면 우주고의 종합 평균을 구하는데
추신구가 대한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대한고는 계산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추신구가 대한고라고 써놓고 거길 블럭 잡아야 돼. 따로. 추신구가 우주고가 아니라 추신구가 대한고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밑에다가 어디단가 여기 보면 상공문고가 여기 있는데 대한서적에 대한 뭐를 계산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서전명이 대한서적이라고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를 블럭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도 붙어 있으니까 블럭을 잡는 거죠. 자,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소수점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서 소수점을 정리하라고 나온 거니까 나머지에 하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3번 문제죠. 3번 문제. 답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책에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잠깐 봤더니 뭐라? 여기에 5라고 써 있어요. 5 이렇게. 우리 답에는 5라고 써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자, 블럭을 잡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평균 구하는 거죠? 종합점수가 다섯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5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종합이라는 글자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뭘 써? 마우스를 클릭하면 편하잖아. 그 동네를 클릭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뜻일까요? 이 함수는 무슨 뜻이에요? 우주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점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여기는 똑같아요. 함수만 바꿨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점수의 합계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에 대한 종합점수의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괄호 쪽이 똑같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는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라운드 함수 쓰래요. 라운드는 반올림 할 거니까 좀 이따 하고 d-average 쓰래. 그럼 여기다 써야지 뭐 d-average 써야지 뭐 이거. 근데 데이터베이스 쓰래죠.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뭐다? 전체를 말한다. 근데 만약에 추신고서부터 블럭 잡아도 돼요. 근데 필기부터 잡으면 안 되죠. 왜냐면 출신고 우주라는 조건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점수가 4가 되지. 아까는 성령부터 잡았으니까 5지만 출신고부터 블럭을 잡으면 종합이 그땐 4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 잡는 게 나아. 일반적으로 다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컴마. 필드는 뭐라고? 실기에 대한 평균을 구할지 필기에 대한 평균을 구할지 종합에 대한 평균을 구할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종합이라고 클릭하면 되겠지 뭐. 여기를 클릭하면 안 돼요. 항목 이름을 반드시 클릭해야 돼. 항목 이름을.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냐면 추신고가 우주고라고 했으니까 추신고가 우주고라 해서 반드시 두 줄을 잡는 거예요. 두 줄을. 만약에 우주고등학교 학생과 대한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출신고가 우주고 대한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만약 출신고가 대한고등학교에 대한 뭐를 계산하라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까 계산을 못하고 밑에다가 출신고가 대한고라고 써놓고 거기를 블럭 잡아야 되겠지. 미리 써놓고. 아니면 블럭 잡아놓고 계산하고 나서 여기다가 직접 써야지. 그래도 답은 돼요. 먼저 쓰고 해도 되고 해놓고 나서 써도 되고. 근데 지금은 출신고가 우주고란 말이야. 그래서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이 글쎄 이렇게 나왔잖아. 아, 너무 지저분한 거라. 그래서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수점의 둘째 자리 여기서 반올림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컴마 2 쓰면 돼. 소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꺾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요 자리에 디에버리지가 들어가면 되죠? 요 자리에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라운드라고 쓰고 요 뒤에다가는 컴마 2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컴마 2. 반올림 함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주고 그 값에 소수점 이하 몇 자리, 뭐 소수점 이상 몇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내림을 하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딱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요, 뒷섬도 잘 안 나오고요, 뒤 맥시멈도 잘 안 나와요. 뒤 에버리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유가 소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평균이니까. 그럼 거기다가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을 껴가지고 두 개를 물어요. 같이 복합으로. 그럼 문제 내기 참 쉽거든요. 다음 결과에 대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뭐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소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올림 그러면 라운드 업, 내림 그럼 라운드 다운, 반올림하면 라운드. 그리고 문제제 나오니까 무슨 함수 나오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여기에 리기적으로 틀린 거예요? 어디에요? 수식을 아,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아,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틀린 거네요. 뭐 1이라고 써야 되겠네. 그리고 밑에 답이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나오게끔 표시 얘가 보이죠? 그걸 제가 못 보고 그냥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라 그래서 2를 썼는데 결과가 한 자리만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2가 아니라 1이라고 써야 얼마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러면 제가 2라고 쓴 거는 뭐예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함수를 잘 써도 컴마 2라고 쓰면 땡 틀린 거로 처리하는 거죠.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4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예. 자, 차이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래요. 출신고 우주고는 붙어 있으면 되는데 상공고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공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필기점수 중에 최대값하고 최저값을 빼서 계산하래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Dmax, D미니멈, D썸 셋 중에서 골라 쓰래요. 그럼 Dmax하고 D미니멈 쓰겠지 뭐. 최대값 최저값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B21, B22, C23 여기 세 줄 안에다가 조건을 쓰라는 거지.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면 출신고하고 상공고라는 글자를 저 위에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도 돼요. 여기 색깔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선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글자만 맞으면 돼요. 글자만.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근데 잘못 쓰다가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출신고가 한 칸 띄고 뭐 상공고가 한 칸 띄고 이렇게 워드 입력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뭐 는 D 맥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동네 중에서 뭐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필기 컴마 어디에서? 조건 요거에서. 이렇게 묶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묶어주면 최대값이고 복사해서 빼기하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문제가
4번 문제인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함수 이름을 바꿨는데 직접 써보죠 뭐. 다시 는 dmax 블럭 잡고 컴마 필기점수에 대한 최대값 구할 거고 조건은 추신구가 30구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최대값이죠. 빼기 d미니멈 괄호 열고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뭐 필기점수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거야. 필기 항목 클릭하고 컴마 조건은 뭐라고요? 추신구가 309 걸어 닫고 그러면 똑같죠. 함수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함수가 똑같은데 명칭만 다른 거죠. d맥시멈이냐 d미니멈이냐. 4번 문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5번 문제 가볼까요? 이게 3번 문제인가? 이게 4번 문제죠? 4번 문제. 5번 문제는 뭐예요? 표 4에서 그래 여기서 자, 이제 5번 문제. 표 4에 있는 도서거래 현황표에서 상공문고 여기 있네. 서점명이 상공문고 그거에 대한 금액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뒤에 에버레이지네 뭐. 그리고 평균을 구하여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상공문고의 평균 금액 여기에다가 쓰라는 거지. 그럼 D 에버레이지를 쓸 거냐 D 카운트를 쓸 거냐. D 에버레이지 쓰겠지 뭐. 그렇죠. 는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 전체 잡고 컴마 금액의 평균 구하는 거죠. 금액 클릭하고 조건은 서점명이 상공문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가로 닫고 나왔죠. 평균 답은 이거예요. 예. 이번에는 뭐예요? 합계 구하래요. 6번은 합계를 구하는데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에다가 여기다 뭐만 써주면 돼? 썸만 바꿔주면 되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에버레이지, 디에버레이지는 평균이고 뒷썸은 합계 구할 거 아닙니까? 조건이 똑같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지 뭐. 뒷썸, 디에버레이지, 디카운트 중에서 골라 쓰래. 디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고 디에버레이지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둘 다 아니고 뒷썸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썸 가로 열고 전체 블럭 잡고 컴마 금액 컴마 서점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답 나오죠. 이건 뭘까? 전자학과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래요. 납부자 수를 계산하는데 옆에 있는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밑에다 쓸게요. 7번 문제. 전자학과, 학과가 전자니까 전자. 그래서 학과가 전자가 걸려있네. 그렇죠? 그런데 납부 여기 한 명, 세 명이네. 그렇죠? 전자학과에 해당하는 납부라고 써있는 게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니까 디카운트를 쓰는 거죠. 자, 는 D
count A.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블록 잡고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급식비의 개수 세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은 학과가 전자죠? 그 다음에 앰퍼센드 붙이고 명 쓰려면 몇 명? 명 쓰면 되죠 뭐. 3명 나왔지. 3명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쓴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딱 되겠지. 자,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자, 문제를 낼게요. 이 디카운트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디카운트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잖아요. 예. 디카운트는 요 급식비 항목에 대한 숫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글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카운트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운트 A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건 디카운트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는데 디카운트 A 뭐 중에서 쓰시오 그러면 참 헤매는 거예요. 개수 세는 거니까 디카운트를 써야 되나? 디카운트 A를 써야 되나? 두 개 써도 되나? 근데 무조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그럴 때. 네. 자, 그러면 해설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볼게요. 해설 98페이지 보시면 98페이지가 아니라 96페이지 꼭대기 보시면은 디카운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 가면은 디썸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뭐 D 맥시멈에서 D 미니멈 빼고 하는 거 앞에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요 해설이 아주 빈약해요. 왜? 단순하거든. 그런데 보세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게 분산 구하는 거래. 분산이 뭔지 몰라. 근데 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A 합계 구한다고 생각하고 함수 중에는 VA라고 있으니까 얘를 쓰고 쓰면 돼요. 그러면 6번이 뭐예요? 아까 이거였죠? 이거야. 이거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VL이라고 쓰면은요 뭔지는 몰라도 그냥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STD, EV를 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몰라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 금액란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서전명의 상공문고에 대해서. 그러면 STD, 이렇게 쓰고 쓰면 돼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고 답을 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썸이나 에버레이지를 쓰라고 나오는 거지. 분산을 쓰던 뭐 표준 편차를 쓰던 뭔 상관이 있어. 쓰라고 쓰면 되지. 그렇죠.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계산법이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자, 96쪽에 기출 01번이 있네요. 기출 01번. 이건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실 거야. 아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만들래요. 는 데이터 함수 쓰는 거 똑같죠? 자, 보세요. 해설 보여드릴게. 자,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다 2000년생들이죠? 2000년생들이잖아. 20 붙여주면 되지, 20 하고 붙여주면 되잖아. 아까 19 붙여줬는데 이번 20 붙이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탁기인 자료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래. 그러니까 뒷섬이잖아, 뒷섬. 그 다음에 올림 하래, 올림. 라운드 없으면 되고, 밑에 나와있네. 몇 자리에서? 100단위에서 올리래. 그럼 1, 10, 100. 100단위니까 마이너스 3 써야죠. 100단위에서 올려갖고 1000단위까지 보여주라니까 1, 10, 100짜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총점에 대한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각각 구해가지고 어떤 놈이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일단은 빼. 그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을 구하면 되잖아.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절대값 아시죠? 작대기 안에다 계산하면 절대값이잖아. 그게 ABS라는 함수예요. ABS는 ABS 괄호 안에다가 Daverage를 두 번 쓰는 거지. 영문학과 Daverage 쓰고 국문학과 Daverage 쓰면 되지. ABS가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문학과인 학생 중에 총점이 가장 큰 점수를 구하래. 그건 뭐야? Dmax잖아. 계산하면 되시고. 가장 낮은 점수를 계산하래. D미니멈이잖아요. 그렇죠? 풀어보실만 하겠죠?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을 가급적이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거 있잖아요. 설명해드린 거.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생렬에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예. 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트는 다시 한번 볼게요. 9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96쪽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문제 데이트 함수 쓰고 레프트 함수 쓰고 MID 함수 쓰고 앰퍼센드를 쓰라고 하는 걸 보면 데이트는 앞에다가 연도를 쓰고 월을 쓰고 일을 쓰면 연도라고 쓰지 말고 년이라고 쓸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쓰면은 이게 이제 날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는 데이트 여기다가 2000년 4월 5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2000년 04월 05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주민번호밖에 없걸랑 C의 세 번째 셀이라고 하는 C의 세 번째 셀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C의 세 번째 셀에 주민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번호가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네. 요런 게 이거는 이제 알아냈으니까 오케이 데이트 연도 자리에다가 뭐를 쓰면 돼요? 왼쪽에 두 개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써가지고 C의 세 번째 컴마 두 개 쓰면 몇 년 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2000 몇 년이잖아. 02 같으면 1902년으로 나올 거냐? 그렇죠. 30년 그러면 30년 29년 하여튼 1902년으로 나와. 한 2002년으로 나와도 이렇게만 쓰면 틀린 거지. 왜? 이걸 안 썼으니까. 여기다가 이 공을 결합을 하는데 따옴표로 묶던 안 묶던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2002 하고 나온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요거 써야지. 요거 06을 써야지. 06을. 그거는 뭐야? MID 해가지고 C의 세 번째 셀을 세 번째에서 두 개 잘라라 이러면 06을 떴단 말이에요. 06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MID C의 세 번째 셀을 다섯 번째 두 개 잘라라 그러면 04가 잘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괄호는 MID 괄호고 끝에 괄호는 뭐야? 데이트 괄호지. 근데 모르고 얘를 안 했어. 한번 해볼까요? 괄호 안 했어. 그러면 에러가 나. 근데 자세히 보면 괄호를 묶어줬거든 뒤에. 야 너 마지막 괄호 안 썼는데 내가 괄호 여기다 써줘도 되지? 이런 뜻이에요. 엔터 쳐도 되고 Y 눌러도 돼요. 그럼 자동으로 괄호가 들어가 알아서.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는 연월일이 나와가지고 셀서식에서 펼쳐줬잖아요. 그건 출제위원이 거기다가 연월일로 미리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셀서식으로 들어가서 고치라까지 문제지. 또 원래는 하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출제위원이 정신없이 여기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연월일이 아니라 대시대시로 쓰래.
그럼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로 요렇게 바꿔줘야지. 요거 어디가 있냐, 요거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바꿔서 자동 채우기해야 맞는 거로 처리하는 거지. 아까 우리 연습했던 요 자리에 있는 거는 출제원이 미리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미리 세팅해 놓은 자리였어. 아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어디였더라? 이것도 본래는 셀 서식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에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정답이 가운데 보기 좋게 하려고 미리 출제원이 가운데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간 거지. 이것도 컴마가 찍히게끔 세팅이 돼 있겠지. 얘도 가운데 정렬돼 있잖아. 가운데 여기 숫자가 어디 이렇게 나와야지. 본래 숫자는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 건데 출제원이 미리 다 지정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건들면 어떻게 돼? 감점을 해준 거야. 감점. 틀린 건 아닌데 왜 건드려? 건들지 마. 부분 감점을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1번 문제는 그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쉬워요. 2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네. 품목이 세탁기래. 세탁기 품목이래. 품목이 세탁기. 오케이. 조건 걸기 쉽겠네.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여기고 필드는 매출액이 되겠죠. 합계를 구하래. 뒷선과 라운드업을 쓰래. 라운드업을 쓰는 걸 보니까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든 소수점 이상이 발생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뭐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제 뭐 는 뒷선부터 한번 써보지 뭐. 블록 잡고 전체 컴마 뭐 매출액에 대한 합계 4라고 써도 돼요. 4라고 써도 돼요. 컴마 품목의 세탁기. 이렇게 되면 답이 나왔는데 여기 100의 자리가 지저분하거든. 624원하고 보니까 앞에다가 라운드 계열에 이거를 쓰라는 거지. 이거를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3 괄호 안 닫으면 어떻게 돼요? 또 괄호 닫을 거지? 라고 물으니까 엔터를 탁 쳐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되고. 그러면 깔끔하게 보기 좋게 딱 걸러냈잖아요. 이렇게. 그러려고 라운드업을 쓰는 거죠. 답은 아주 쉬워요. 라운드랑 라운드업이 차이점이 뭐죠? 자,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다른 말로 절사, 절사라고 쓰죠. 절사. 그 다음에 라운드 업은 올림.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5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반올림은 0.5 그럼 1이 되는 거고 0.3 그럼 0이 되는 거고. 근데 내림은 뭐냐면 0.7 0.8 0.0 0.7 하여튼 다 0 내리는 거니까. 근데 만약 올림은 뭐야? 0.1 0.2 0.3 다 1로 가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올림이고 거꾸로 가는 게 잘라버리는 게 내림이고 5를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반올림이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와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소수점 23, 소수점 이하를 가지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꼬맹이들은 초등학교는 수학 시간에 소수점 이하를 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내림 이걸 배우는 거예요. 100의 자리에서. 저도 애들이 아빠 반올림 알려줘 그러길래 반올림? 너 소수점 배웠냐 했더니 소수점이 뭐야 그러더라고. 책 가져와봐 그랬지. 그랬더니 이걸 나오더라고. 10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 다행히도 제가 엑셀을 배웠잖아요. 엑셀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설명을 해줬지. 5를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했더니 별거 아니네 이거지. 근데 엑셀로 직접 계산하면 뭐야? 더 별것도 아니잖아. 이것만 알면. 근데 라운드가 뭔지를 모르면 헷갈리는 거지만 우린 다 아니까.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뭘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총점에 대한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영문학과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국문학과는 어디 있어? 국문학과는? 아, 국문학과 여기 있네. 조건이. 조건 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영문학과 평균이 큰지 국문학과 평균이 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빼긴 빼는데 어떤 놈이 큰지 모르니까는 마이너스가 나올지 플러스가 나올지 모르니까는 애따 모르겠다 ABS를 쓰고 시작하는 거지 뭐. ABS가 절대값이니까. 수학에서 말하면 이거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X 쓰면 마이너스 3 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3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작대기 안에다가 물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는 ABS 써놓고 D 에버레이지 전체 블록 잡고 컴마 총점에 대한 평균 컴마 학과가 영문. 영문학과 계산 하나 했고 빼기 D 에버레이지 또 블록 잡고 컴마 총점 컴마 이번에는 국문학과잖아요. 그렇죠. 걸어 닫고 엔터 치면 평균이 됐죠. 그러니까 ABS를 만약에 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플러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거꾸로 얘를 뒤에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다가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국문학과가 큰 거예요. 영문학과가 큰 거라고 점수가. 근데 국문학과에서 영문학과를 빼니까 뺄셈이 나온 거잖아. 마이너스가.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ABS 써주면 ABS라고 쓰면은 또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시험 문제는 영문학과에서 영문학과의 평균과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한 후에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영문학과를 뺀 게 아니라 국문학과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영문학과를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갸우뚱해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문학과를 먼저 빼고 영문학과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영문학과 거예요. 영문학과 거 빼기 국문학과를 해줘야 돼요. 문제가 그렇게 써있잖아. 이 순서를 바꾸면 채점위원이 이 문맥상 틀렸잖아. 그러니까는 부분감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 ABS 안에는 부분감도 들어가죠. ABS를 안 하면 부분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죠. 아예 틀려요. 그렇죠. ABS 함수하고 D 에버레이지 두 개를 쓰라 그랬는데 하나는 안 썼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거는 두 개를 쓰라 그랬는데 안 썼으니까 틀린 거지. 그거는 부분감점이 아니라 아예 틀린 거고, 순서를 이렇게 바꿨었으면 순서대로 쓰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유권 해석으로 딱 봤을 때 근데 두 개를 좌우로 바꿨었으니까 답은 똑같을지 몰라도 문맥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그냥 지시하는 순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지시하는 순서대로. 조건은 제시된 내용을 사용할 것. 조건이라는 건 이거겠지. 뭐 이 조건을 말하는 거겠지. 뭐 영문학과 빼기 국문학과인지 국문학과 빼기 영문학과인지라는 조건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쭉 나온 거죠. 길긴 길다. 똑같은 거 두 번 썼잖아. 똑같은 거 두 번 쓴 거잖아.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4번 문제는 뭘까요? 4번 문제는 최대값 구하래. 국문학과 그 조건이 여기 걸려있네. 그러니까 는 D max지 뭐. 그 데이터베이스 쭉 잡고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 컴마 총점 컴마 학과가 공문. 그렇죠? 나온 거지 뭐. 이번엔 뭐예요? 국문학과에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똑같지 뭐. 이거 똑같은 걸 쓰고 요것만 바꿔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또 풀어봐도 되고 뭐 똑같은 함수니까. 자, 이렇게 쓰고 나서 5번 문제는 맥시멈 대신에 미니멈 쓰면 답이 되는 거지. 뭐 미니멈 쓰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설은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 연습으로 입력을 해봐야지. 종이에다 써서 반복을 하던 키보드로 쓰던 반복을 하던 계속 반복을 해서 돌아서도 안 잊어버리게끔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한번 풀었더니 답이 나왔어. 오케이. 그건 못 외운 거야 아직. 저는 다 외웠죠. 이제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모르는 문제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고민을 하겠지. 야, 이게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 뭐 무슨 함수를 쓰래. 근데 그 함수를 안 써봤거든.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무슨 함수를 쓰래. 근데 그 함수 이름이 예를 들어서 dget이래. 그럼 dget을 써.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럼 똑같아. 블럭 잡고 컴마 총점에 대해서 학과가 영문이래. 그럼 쓰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오면 말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총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명이라고 해봅시다. 성명. 뭐가 안 되네? 뭐 문제를 잘못 썼겠지. 문법은 틀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근데 여기 dget 대신에 sum 쓰면 뭐예요? 영문학과 합계했잖아. 합계. 근데 dget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하면 dget을 쓰면 되고, 만약에 VL은 뭐라고 했죠 아까? 분산. 그럼 분산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에서는 평균치가 좀 훑어서 지금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이거? 자, 이제 하나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주행거리가 얼마 이상이고 뭐 정비상태가 보증이고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가 나오니까 정신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비어있는 데다가 이렇게 밑에 기출공일 옆에다가 그 워크시트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 단추 누르면 종이가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국어, 영어, 합계. 평균이라고 씁시다. 평균. 그리고 여기 90점, 여기는 80점, 70점, 뭐 여기는 85점, 65점, 90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아무 데이터 하나 써도 상관없어요. 연습이니까. 두 개 평균 구하니까 뭐라고 써요? 이건 에버레이지라고 쓰겠죠. 에버레이지. 두 개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해주면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판정을 매겨야 돼. 판정. 80점 이상이 합격이래. 그럼 이 사람 합격이고 이 사람 불합격이잖아요. 눈으로는 봤잖아. 이 사람은 80점이 커트라인이니까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근데 만약에 65가 아니라 75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합격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람 눈으로 계산은 되는데 이게 한 5,000개가 있어. 내가 다 일일이 합격, 불합격 쓰는 게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함수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야, 네가 계산 좀 해봐 이거지. 그러니까 는 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함수를 쓴다? 판정을 하는 거죠. if라는 함수를 쓰는 게 if라고 쓰는 거예요. 자, if는 어떻게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if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if 함수는요, if 함수는 는 if를 쓰고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 너 남자니 여자니 물어. 너 남자니? 이렇게 묻는. 그래, 나 남자다 어쩔래? 아니, 나 여잔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조건을 물어봐.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일 경우도 있겠고 거짓일 경우도 있겠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없지. 그렇죠. 는 if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평균 C의 두 번째 셀 있잖아. C의 두 번째 셀. C의 두 번째 셀이 80점 이상이니 물어봤어. 어쩔래? 근데 왜 이거야. 왜? 평균 점수가 80점보다 크냐고 물어봤어. 왜?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 합격이라고 하고. 아니면 어쩔 건데? 그러면 넌 불합격이야 인마. 이렇게 출력해 주려고 이거야.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빈칸. 그래, 빈칸. 문제 보면 빈칸이래. 그러면 따옴표 열고 닫고 이게 빈칸이야. 불합격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합격인 사람은 합격이라고 하고 아닌 사람은 비워두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불합격 쓰면 마음 아프니까.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빈칸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빈칸이라는 말은 따옴표 열고 닫고예요. 자, 여러분 if라는 기능이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우리 세상 속에서 한번 해봅시다. 는 if 목욕탕 갔어요. 목욕탕 주인이 쭉 봤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물어보죠. 성별이 남자입니까? 물어. 저 남자인데요? 그러세요? 남탕 가세요? 저 남자 아닌데요? 남자 아니면 여자지 뭐. 그럼 당신은 여탕 가세요? 근데 복잡해. 엄마가 데리고 왔어. 엄마는 딱 보니까 여자인지 알겠는데 그 꼬맹이가 문제야. 꼬맹이가. 너 남자니 여자니 했더니 저 남자인데요? 3살짜리가. 엄마가 너 혼자 못 들어가니까 엄마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탕을 가는 거야. 근데 너 몇 살이 저요? 9살인데요? 엄마가 못 데리고 가. 법으로 걸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걔는 애기지만 남탕에 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건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엄마 성별을 물어봐요. 보호자의 성별을 물어봐서 보호자가 남자라 그러면 남탕을 가야 되는데 그 애기가 몇 살까지죠? 5세인가? 목욕탕에서는 5세인가 몇 살을 따지잖아요. 4세인가 몇 세로 만. 그래서 그 성별이 다르면 탕이 달라져요. 그럼 조건을 엄청나게 따져봐야 돼요. 엄청 복잡해져요. 그게 지금 문제가 그래. 지금 문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if 조건을 물어보는데 조건 1을 물어봐. 너 이거니? 그랬더니 그래. 아닌데? 이게 아니라 너 이거니?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래 알았어. 넌 이거 해. 근데 난 아닌데? 그래? 그럼 너 또 물어봐. if 너 혹시 이거니? 그거는 맞아.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그럼 또 물어봐. if 그거니?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또 물어봐. 굉장히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거예요. 는 if 평균값이 90점 이상이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래? 그렇대. 그건 뭐라고 써? 수 그러면 90점 이상 수잖아. 옛날에 수미양 갈 때 아니래. 너 90점 이상이니 했더니 아니래. 그래? 그럼 또 물어봐. 그럼 너 혹시 80점 이상이니?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운데 그것도 아니래. 그럼 또 물어봐.
또 물어보겠죠. 70점 이상이면 미가 되는데 미라면 상관이 없는데 미도 아니래.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물어보죠. 또 물어봐.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이 60점 이상이니 그럼 양이죠. 양. 수미양 갈 때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이제 안 물어보죠. 너 60점 이상이니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러면 너는 오케이. 너 무조건 가야. if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4번.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if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지.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 거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남녀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남녀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조건이 남자여야 되고 저쪽엔 여자여야 돼. 근데 남자고 여자가 만들게 결혼할 수 있는데 둘 다 처자식이 있어. 그럼 안 되지. 이거 결혼하면 안 되잖아. 불륜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넌 남자이면서 미혼이니 묻고 너 여자이면서 미혼이니 물어야 돼. 그래서 오케이 둘 다 맞으면 오케이 결혼. 근데 그 중에 뭐라도 안 맞으면 알고 봤더니 남잔데 미혼이고 저쪽엔 또 남잔데 미혼이래. 남자끼리 결혼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결혼이 안 되거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2개를 물어봐. 목욕탕에서 마치 엄마는 성별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여자래. 자녀한테 묻지. 너는 성별이 엄마랑 같으면서 나이가 4세 이하냐 물어봐야 돼. 그게 맞아야 엄마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성별이 남자인데 4세 이하면 괜찮지만 성별이 같으면 상관이 없죠. 어차피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럼 같은 성별이니까 가지만 엄마가 여자고 쫓아온 애기는 남자인데 애가 7살이야 9살이야 10살이야 그러면 여탕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책에는 조건이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이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냐고 물어봤어. 6만보다 작으냐고 물어봤어. 만약에 그렇다면 최상급이라고 물어봐주면 되는데 아니야. 또 조건이 또 걸려있어.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보세요. 이게 6만 이하잖아. 54,000원 6만 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증이 아니거든. 보증을 안 해놨잖아. 정비센터에서. 그러니까 얘는 등급이 뭐야? 등외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만 이하이면서 보증 상태는 얘밖에 없지. 32,000 보증 이것밖에 없잖아요. 2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야? 최상급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보증이라도 10만 넘어가면 땡이야. 다행히도 10만 넘는 애들은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기 54,000원 6만이 미만이지만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등외가 되는 거지. 등외가. 자, 그래서 어떻게든 물어보냐면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럴 때는 여기다가 and라고 써요. and. 이렇게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조건 1과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해도 되는 거지. 오하는. and는 뭐야? 조건 1과 조건 2를 2개를 같이 만족해야 되는 거고.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00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한 개를 못했어.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조건을 100개를 나열해놨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개라도 못하면 뭐야?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나를 국회의원을 뽑아준다면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했어. 100가지 공약을 내세워놓고 한 가지만 했어. 한 가지. 근데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오화를 썼으니까 뭐예요? 참이 되는 거죠. 또는이라면 오화라는 거는 여러 개 중에 조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뭐 한 개가 아니라 뭐 100개, 100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고. AND는 뭐예요? 조건을 쫙 나열해 놨는데 다 만족해야만 참이 되는 거고. 한 개라도 틀어지면 뭐야?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뭐 직접 문제로 풀어보죠. 뭐. 주행거리가 여기서는 뭐죠? C의 세 번째 셀이죠? C의 세 번째.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상태가 여기 뭐죠? D3죠. D3 정비가 글자니까 보증하고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래요? 이런 경우라면 최상급이라고 출력하래. 그런데 10만이 될 수 있잖아. 10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야? 그냥 상급이래. 그 외에는 뭐라고 쓰래요? 빈칸이래. 빈칸이라는 말은 뭐야? 따옴표 열고 닫고 이게 빈칸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ND 조건이 나와야 돼요. 이거이면서 이거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또 저것도 물어봐야 되니까 뭐야? 이렇게도 물어봐야 돼.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 이렇게. if가 두 번 나오죠? 자, 보세요. 수, 우, 미, 양, 가를 판별하려면 5가지잖아요. 경우가. 그럼 if문이 4번 나와요. 합격, 불합격 2가지를 판별하려면 if가 한 번만 나오면 돼요. 너 이거니? 그럼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니까. 근데 지금은 최상급, 상급, 빈칸이잖아요. if가 2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는 if AND C3가 6만보다 작고 D3가 보증이면 그럼 뭐라고요? 최상급. 이 2가지 조건 6만 미만과 보증 상태를 동시에 만족하면 AND 그럼 최상급이 되는 거. 아니면 뭐래요? 또 물어봐야지. 왜냐면 상급이 될 수도 있고 빈칸이 될 수도 있잖아요. if 또 AND C3가 10만보다 작고 D3가 역시 보증이라면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뭐 하래요? 그러면 상급. 아니면 뭐래? 빈칸.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고 못 외우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이거지. 이해는. 다시 볼게요. if 함수는 조건을 물어봐요. 조건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조건을 물어보면 되잖아. 너 이러하니?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가 있잖아. 너 남자이면서 군대 갔다 왔으면 결혼했으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 어쩔래? 그럼 참이고 아니? 그럼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때 조건을 한 가지로 물어볼지 여러 가지로 물어볼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조건을 물어보겠죠. 너 이러하니? 그래. 아니? 둘 중에 하나니까. 너 성별이 남자니? 즉 여기 성별이라고 써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뭐 F의 2번째 셀이 F의 4번째 셀이 남자라고 써있니?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여자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성별이 적혀있는 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건이 남탕, 여탕, 뭐 가족탕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가족입니까? 그럼 가족탕을 가고 아닙니다. 물어볼까요? 좀 웃기는 문제를 물어봐야지. if 가족입니까? 물어봤어. 그럼 뭐야? 가족탕을 가면 되고 아니래. 그럼 또 물어봐야지. 그럼 남자입니까? 그래. 그럼 남탕 가면 되고 남자도 아니면 뭐야? 알아서 여탕 가야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 if가 가족탕이냐 남탕이냐 여탕이냐 셋 중에 하나를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가족탕이 있나요? 하여튼 가족탕, 남탕, 여탕 셋 중에 하나를 가야 되니까 if가 2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너 1학년이니? 예. 그럼 1학년 교실로 가고 아닌데요? 그럼 너 2학년이니? 맞아. 그럼 2학년 교실 가야 되고 아닌데요? 그럼 너 3학년이니? 그럼 1, 2, 3, 4, 5, 6학년 중에서 물어봐야 되니까 if는 5번만 나오면 되죠. 5번. 그래서 학년에 맞춰서 교실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if가 2번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수미양가 1, 2, 3, 4, 5, 6학년 이런 건 안 물어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뭐야? 최상급이니? 상급이니? 빈칸이니? 셋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려면 if가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그런데 그 안에 조건을 물어볼 때 너 남자니?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남자이면서 군대 갔다 왔니? 뭐 물어본단 말이야. 2개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남자니? 너 군대 갔다 왔니? 라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쓰는 거고 너 6만 미만이니? 주행거리가? 그리고 너 보증 상태로 받았니? 둘 물어보는 거지. 그럼 둘 다 만족해야지. 둘 다 만족치 않으면 이렇게 만족치 않으면 뭐가 돼요? 너 6만 미만이니? 오케이. 너 보증이니? 아니 이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빈칸으로 가는 거죠. 너 6만 미만이니? 아닌데요. 그럼 최상급으로 못 가잖아. 10만 미만이니? 오케이. 보증이니? 오케이. 그럼 얘는 상급으로 가는 거죠. 6만 미만이니? 아니. 10만 미만이니? 아니. 그럼 얘는 빈칸이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if라고 하는 문장이 함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 지금까지는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계산을 했잖아.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어거지로 계산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흔히 말해서 상공문건하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했지만 세상에 살면서 상공문건이 아니야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우리 아침에도 눈 뜨면 뭐예요? 눈을 떴는데 시계를 봤어. 출근 시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지만 눈을 딱 떴는데 9시야. 그럼 언제 밥 먹어? 그냥 대충 얼굴에 물 묻히고 그냥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총알택시 타고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이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if예요. if. 자, 답이 길어서 그런 거지. 답이 길어서 그런 거지. 함수가 길어서 그런 거지. 답은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자주 나와요. 근데 함수 5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반드시 나오는 함수가 if예요. 그 다음에 뭐 vlookup, hlookup 나온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온다 그랬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는 d-average가 잘 나오고 뭐 라운드나 라운드업하고 묶어서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벌써 3문제는 제가 맞춰드렸잖아요. 나머지 2개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해봐야지 뭐. 이건 이제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이제 1번 문제죠. 1번 문제. 2번 문제는 뭐예요?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포지션을 묻는 거네. 문제가 센터, 포드, 가드, 뭐 농구인가 봐요. 축구도 헷갈리고 농구도 헷갈려. 저는 손동현 선수가 아직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힘들구만. 그 사람 감독이고 뭐 그만둔 것 같은데. 네. 옛날 선수만 차범근 선수 이런 것만 기억해서 운동에는 별로. 예. 근데 이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거는 쉽죠. 저한테는 쉬워요. 문제부터 봅시다. 관리 코드가 있어요. I 세 번째 셀. 관리 코드가 있는데 I 세 번째 셀에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네. 근데 숫자인데 따옴표에다 1이라고 썼죠? 네 번째 숫자가 1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이면 어떻게 하래요? 센터에 넣은. 그 다음에 똑같아. 2면 뭐래요? 2면 포드래. 포드. 3이면 뭐래요? 가드? 가드가 있나봐.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if 함수 쓰래요? MID 함수 쓰래요? MID 함수 왜 써요? 요거 찾아야 되잖아요, 요거. 중간에 꼈잖아. 네 번째에서 한 글자니까. 네 번째 숫자가 1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에서 한 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써야지. 는, if. MID. I의 세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한 개가 MID, I 세 번째 셀에 네 번째에서 한 개가 뭐면? 1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따옴표에 1이냐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숫자라고 썼잖아, 숫자. 자, 여기서 한 개 자르면 숫자 1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MID 함수를 뽑으면 무조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다 가드라고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따옴표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문제가 따옴표 1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레프트, 미들, 라이트 함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잘라내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몇 개, 오른쪽에서 몇 개, 중간에서 몇 개 자르면 그게 우리 눈에는 숫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글자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네 번째가 1이니까 숫자 1처럼 행색은 해요. 숫자 1처럼 행색은 하는데 결론은 얘는 글자이기 때문에 물어볼 때는 너 숫자 1이니?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커다란 실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이거지. 이렇게 해야. 자, 그래서 숫자 1이면 어떻게 하래요? 센터네, 센터. 1이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뭐. if MID I 세 번째 셀에 네 번째에서 한 개가 이번엔 2냐 물어봐야지. 글자 2냐 물어봐야지. 그럼 뭐래요? 포드래. 1도 아니고 2래면 포드래. 그럼 2도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또 물어봐? 아니야. 무조건 뭐야? 가드야. 셋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 1이니? 아니. 너 2니? 아니야. 그럼 무조건 3이지 뭐. 왜? 관리 코드가 1, 2, 3 세 가지밖에 없는데 1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 2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3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세 명이 시험 봤어. 너 1등이니? 아니. 너 2등이니? 아니. 그럼 3등이니? 묻지 않아도 꼴찌잖아. 3등이잖아 걔는. 마지막 건 안 물어도 된다는 거지. 그럼 무조건 가드가 되고 괄호를 몇 번 열었어요? 한 번. 요거는 열고 닫았고 if 두 번,
열고 닫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두 번 닫아야지. 근데 만약에 안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여기다? 안 닫으면? 뭐야, 너무 빨리 움직여서 컴퓨터가 못 알아들어? 괄호 안 닫았네. 나 그 얘기하죠? 엔터 치면 괄호가 닫혀집니다. 그리고 얘를 자동차기 쭉 하면 센터 가드, 포드 이렇게 나오죠. 헷갈려요. 해설 볼게요. 101페이지에 100페이지 왼쪽 거 보세요. 주행거리. if 함수는 논리 수식을 먼저 규칙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보시는 게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러쿵 저러쿵이라고 글자를 써봤지 않습니까? 글자를 써보고 그 글자에 맞춰서 엑셀식으로 써보는 거죠. 이 문제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자, 이 글자가 네 번째 한 글자가 1이면 센터고 2면 포드고 3이면 가드라는 거를 문제에서 예고했으니까 1이니까 센터네, 2니까 포드네, 3이니까 가드네. 그건 할 줄 안단 말이야. 누르는 가능한데 이게 20만 명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쫙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일단 쓰고 엑셀식으로 옮겨 써야지. 그 책을 보니까 10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니까 수식 만들기라 그래서 관리 코드 중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그리고 관리 코드 네 번째 숫자가 2이면, 세 숫자가 3이면 했는데, 지금 보시면 if 함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우리 답에는요. 밑에 수식 만들기에는 여기 밑에. 근데 위에 있는 정답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에 해당하는 if가 빠져 있죠? 3이냐고 묻는 건 안 물어봤잖아요. 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if mid 이렇게 해서 얘가 3이면 가드라고 써야죠. 근데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두 번은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두 가지 다 아니면 나머지는 세 번째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if는 뺀 거지. 마지막에 물어볼 의미가 없잖아. 앞에서 1이냐 물어봤고 아닌데 2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면 3밖에 없잖아요. 그걸 굳이 3이냐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그 위에 답이 나온 거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오는 거지.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자동으로 3이니까 그 빨간색 5번에 해당하는 거는 빼버리자 이거지. 빨간색 5번에 해당하는 거 빼서 그냥 가드라고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공식의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댁에 가셔서 읽으셔야 돼. 이렇게 되고, 그랬구나.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뺐구나.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책을 가지고 독학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책이라서 해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 해설을 들었죠? 댁에 가서 또 책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고 끄떡끄떡 되면 이제는 이 공식대로 외워야지. 많이 써보면서 외워야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해보면 이해가 되면 외워져요. 안 해본 거는 이해가 돼도 못 외우지만 많이 했던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못 외우는데 이해가 되면 빨리 외워진다고. 습관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안 하면 못 외우지만 연습을 하면. 자, 3번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3번 문제는 이게 뭐래? 계획서, 작품성, 평점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어느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땡! 탈락이고 아니면 통과래.
자, 문제를 써볼게요. 개인별 계획서. 얘가 뭐야? B 14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작품성 C 14번째인가요? 그리고 평점 얘는 D 14번째인가요? 중 한 항목이라도 어떤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그러면 탈락 아니면 통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70점을 넘어야 돼요. 한 항목이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아니네. 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나요?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그랬잖아. 70점 미만이라는 말은 80점, 80점, 69점 그러면 떨어지네. 그런 얘기죠. 문제 뜻이 헷갈려. 문제 뜻이 헷갈려.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풀어봐야 되는데 는 if 조건을 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래요? 탈락 아니면 통과. 아 그러네. 얘 세 가지 중에 70점 밑으로 떨어진 애가 걸리면 통과가 아니라 탈락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조건에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항목이라도 떨어지면 그랬잖아. 근데 5화 쓰랬잖아. 5화를 쓰고 엔드 아닌가요? 아 문제 지금 5화 쓰라고 써있으니까 엔드를 쓰고 싶어도 쓰면 안 되잖아요. 5화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한 항목이라도 다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탈락이 아니에요. 69가 탈락이 아니라 100점 69도 탈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5화 안에다가 B 14번째가 70점보다 작다면 C 14번째가 70점보다 작다면 D 14번째가 70점보다 작다면 이거지 이거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 걸리면 오케이 땡큐고 그래도 탈락이고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 탈락이고 결국엔 뭐예요? 70점 이상이 다 돼야만이 통과죠. 역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이게 답이에요. 답에도 아마 그렇게 써있을 것 같은데요. 예. 탈락 보세요. 얘 걸렸네. 얘는 뭐 70점이 다 안되니까 얘는 여기서 걸렸네. 70점이 안되는 게 걸렸네. 평균 갖고 따지는 거 아니니까. 답에 102페이지 보면은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이라도 10점 미만이면 그랬어. 셋 중에 어떤 거라도 걸리면 그런 거지.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 되잖아. 그럼 5화지. 문맥의 흐름이 어려워요. 근데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if하고 5화 쓰라고 했으니까 if 5화를 써보는 거지. 그리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70점이 작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탈락. 그 다음에 답을 보세요. 답을 여기 결과를 보시는데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과인데 얘는 70점 다 안 되잖아. 땡. 얘도 70점 안 되니까 땡. 얘는 70점 안 되니까 하나 걸렸네. 얘는 70 이상인데 얘는 7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땡 이거잖아. 얘는 세 가지 다 땡. 세 가지 다 땡이니까 자동으로 땡땡이고 얘는 한 가지 걸렸잖아. 한 가지. 그 땡이잖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 가지 다 70점 이상이 돼야만이 통과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답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뒤에 랭크함수 나왔어요. 랭크함수. 우리 랭크함수는 배웠나요? 리프하고 랭크하고 막 섞어버리면 또 정신없어요. 5번 문제는 쉬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체중 얘기가 나와서 싫어. 비만이니 뭐 허약이니. 저도 한때는 허약이었는데 표준 갔다가 비만으로 갔어요. 세 가지 다 해봤어요. 예. 자, 이런 문제는 내일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오늘 42분이죠, 지금요? 정리하시고 내려가셔서 하시면 50분에 퇴실하는 거죠? 예. 그래요. 왜냐면 또 4번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